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당선과 엔비디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증시가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죠. 워낙에 또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명 트럼프 랠리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여기선 예외는 아니죠. 엔비디아의 최근 1개월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기업이 현재 최근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이제 그만 오를 때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말이죠. 덕분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시가총액 1등까지도 올라섰고요. 이제 애플마저도 제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막 들죠. 야, 엔비디아가 트럼프 당선 이후 뭔가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계속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트럼프 당선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인 건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트럼프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상당히 AI에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백악관 아카이브에서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AI에 대해서 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었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Trump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데에 아주 전념하고 있다. 이것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I 투자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AI 연구 분야에 대한 또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만 봐도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도 얼마나 또 적극적인지가 나타나요. 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행정명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내린 명령인데요. 이제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어떤 규제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개발할 때 그냥 아무 자료나 무분별하게 크롤링하고 아무렇게나 뭔가 AI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면은 그로 인한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과 또 협의를 해가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바운더리를 만들자 그런 내용의 규제안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느냐? 난 이거 철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의 AI 안전 규제에 대해서 이거는 좀 혁신을 막는 거고 AI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과도한 규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취임을 하면은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GPU 수입에 대한 관세도 올릴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또 하나 AI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칩스법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에 서명을 하는 딱 그 순간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 칩스법에 대해서 공화당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칩스법을 아예 철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간소화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살짝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칩스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정부의 재정을 퍼주는 식의 그런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트럼프와 공화당 측 모두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대신해서 이런 퍼주기식의 정책을 철회하고 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걸 갈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칩스법을 철회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그럼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칩스법은 사실 반도체 제조 지원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법안입니다. 칩스법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조 지원 쪽으로 투입이 되죠. 근데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제조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팹리스 기업으로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판매만 하고 있고요. 제조 자체는 이제 TSMC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칩스법 자체가 어떤 제조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 그 업계 전반이 어떤 경제적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간접 수혜를 엔비디아 또한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칩스법이 없어졌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칩스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주 크게 우려할 건 또 아닌 게 이미 기업들이 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이에요. 이미 대부분의 보조금이 뭐 이미 지급되기도 했고 또 남아있는 보조금 계약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야 이거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얘가 혹시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 하면서 빨리빨리 이걸 확정 짓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장을 찍고 봐라는 쪽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있어요. 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반도체 공장 건설 자체의 규모도 칩스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아주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정책적으로 이미 많은 금액이 집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공사도 이미 다 들어갔고 이미 공사 시작한 공장들을 뭐 다시 없애버리고 부숴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을 철회한다고 해도 뭐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뭐 칩스법 철회가 엔비디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칩스법 자체가 아예 안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요. 이제 그동안 선거 캠페인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 정책을 철회하기에는 또 지금의 어떤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칩스법을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현상이 유지되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고요. 설령 칩스법을 철폐한다고 해도 이제 엔비디아는 팹리스라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관세 장벽의 영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마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이제 후보자 때부터 이제 뭐 블룸버그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온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을 놓고서 우리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100%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방위비도 부담시킬 거고 뭐 관세도 올릴 거고 정책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그런 정책을 집행할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관세 정책이 강화됐을 때 TSMC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첨단 반도체를 전량 생산하고 있는데 관세가 올라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의 좀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업계에서는 뭐 큰 걱정은 없다 이런 기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AI의 대부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브스가 말하는 이 AI의 대부가 바로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죠. 뭐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굳이 자기네들이 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발목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고 뭐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적 차원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에게 해를 끼쳐서 뭐 하냐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애초에 그리고 또 이익률이 워낙에 높기도 하고 대부분의 고객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빅테크들이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엔비디아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에 기업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굳이 견제할 이유는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요. AI 산업에 대한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도 인지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애초에 이 관세 계획 자체가 가능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릭 스콧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관세 계획을 실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원 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있으면은 일단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도 뭐 몇 명 인사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은 뭐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60표를 확보한다는 게 마냥 쉬운 과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관세 정책이 정말로 집행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상황인 거고 관세 정책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게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거냐. 워낙 이 기업이 이익률도 좋고 뭐 기업들 고객사들도 다 미국에 있고 그리고 설령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라면은 이 기업에만 따로 수혜를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짤막하게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올해에만 벌써 200%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로 주가가 크게 뛰다 보니까 뭐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야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젠 진짜 밸류에이션 너무 오버밸류에이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거듭 반복되어 왔었는데 뭐 올해도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으니 밸류에이션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놀랍게도 이 기업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수익성도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선행주가 수익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7배 수준으로 포워드 PE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막 뭐 크게 높은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PEG 레이시오, 이 PER을 성장률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것도 1.14로 뭐 아주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 페어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 엔비디아의 마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75%, 78%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인가 막 싶은 정도로 수익이 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죠.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수익이고요.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보다 에비타 이익은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은 뭐 AMD나 이제 브로드컴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지표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이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은 단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매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목표 주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들 뭐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185달러, 185달러, 뭐 190달러까지도 과감한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호평은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AI 업계가 성장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쿠마라 애널리스트는 우리의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AI 가속기 전체 시장이 2025년에는 7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나가고 이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그 커나가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이런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성장 전망 혹은 이런 목표 주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제 태평양시로 20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7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 또 어떤 수치들을 엔비디아가 기록하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네버슬립에서도 21일 오전 7시에 어닝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당선 뭐 기념이라고 할까요? 예, 트럼프 당선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그가 AI와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게 되면은 확실한 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일들 많이 좀 뒤엎고 뭐 관세에 있어서도 좀 강화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유의해 가면서 엔비디아의 향방에 대해서도 살펴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